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 정서랑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정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수학 정서라는 게 뭡니까?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감정이죠, 감정. 이런 감정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이 재밌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수학에 대한 좋은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수학에 대한 정서가 어렸을 때는 좀 좋았을지라도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대부분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정서가 떨어지는 경향은 왜 그러냐? 자, 학년이 올라가면 본인의 정체를 알게 되죠. 자, 자기가 수학을 얼만큼 하는지 정체를 알게 됩니다. 고등학교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상대평가가 들어가죠. 그럼 상대평가 들어가면 자, 고등급제에서 내가 3등급만 받아도 수학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3등급이 100분위로는 11%에서 23%까지라서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초등으로 치면 최상위 S나 최상위까지 무난하게 하는 그룹들이 이러한 그룹들이 고등학교 가면 3등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3등급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어쨌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1등급을 받거나 못해도 2등급, 고등급제 기준으로 2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3등급 정도만 받아도 나는 수학을 못하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수학 정서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학군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안 가도 중학교 정도만 돼도 어떻습니까? 중학교 정도만 돼도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학원에서도 뭐 블랙라벨까지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본인이 못 따라가면 나는 수학을 못하는구나. 나는 수학을 싫어해. 재미없어. 해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수학에 대한 정서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은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황소같이 이런 빡센 데를 다니다 보면 혹은 경시대회를 나가다 보면 정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걸 알게 돼서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고 수학에 대한 정서가 나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부모님이 교사라든지 혹은 학원생이라든지 이런 교육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 저학년 미취학 때부터 피드백들을 주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피드백들을 많이 주다 보면 이분들은 교육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반에서 한 1에서 2등 정도는 해야지 일반고 기준으로 인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을 가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한 거죠. 열심히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정적 피드백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죠. 이 정도 하면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 4등급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임에도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이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님도.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교육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교육 관련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공부하는 거를 보면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 수학에 대한 안 좋은 정서들을 좀 갖게 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수학을 공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어떤 외고생 같은 경우는 비록 문과지만 고등학교를 가니까 수학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문과라도 고등학교를 가면 수학을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수학에 대한 정서가 너무 나쁘고 수학을 싫어한다. 수학을 싫어하지만 수학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수학을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어차피 수학을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학을 못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정서, 수학을 좀 좋아한다면 이 상황, 수학을 많이 공부하는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수학도 싫어하는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한 학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쨌든 내가 수학을 조금 못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정서,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한다라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어차피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수학을 그래도 좋아한다면 비록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주범이 뭐가 있습니까? 양치기가 있죠.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드릴식으로 양치기를 하면 아이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똑같은 연산을 계속 풀거나 유형별 문제집을 두 권, 세 권 계속 풀다 보면 아이들이 수학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초등학교 때 그리고 좀 가능하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양치기 학습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죠. 오랫동안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양치기 학습을 하지 않고 흥미라든지 좀 재밌는 이런 수학들을 아이들이 접하고 적은 문제를 오랫동안 푸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좀 부담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들로 공부를 한다면 처음 수학을 접할 때 수학에 대한 정서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수학을 접하는 미취학이나 그리고 초등, 저학년 때는 자, 흥미하고 창의력 이런 거 위주의 조작점이 많은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블럭, 퍼즐, 큐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들을 좀 접하게 하면서 좀 수학이 재미있고 흥미롭다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연산 교재를 하더라도 원리 위주의 연산 교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력과 사고력 수학과 연산이 짬뽕이 된 그런 교재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더 시키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수학 정서를 나쁘게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무리한 선행, 그리고 무리한 심화 이런 것도 수학 정서를 나쁘게 합니다. 자, 무리한 선행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익히기 전에
진도를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를 익히기 전에 진도를 빨리 나가다 보니까 어떤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진도만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산 선행만 되어 있으면 진도를 쭉쭉 뽑는 거죠. 개념과 원리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자, 이러다 보면 당연히 수학 정서가 나빠지겠죠. 또 무리한 심화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좌절감만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쭉 풀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양들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모르는 거 천지고 좌절감, 그러다 보니까 다 질문으로 해결하고, 엄마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뭐 과외까지 붙이죠.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하고 듣는 그런 심화들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 초등학교 시기는 무리한 선행이나 심화는 하지 말고, 그렇지만 심화는 좀 해야 됩니다. 적절한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 대신 많은 문제를 안 풀리면 돼요. 문제를 골라서 몇 문제만 아이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들을 시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가 우연히 문제를 맞추게 되면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도파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아,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힘들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풀렸네? 그러면서 성취감이 느껴지고 중독이 돼서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거기서 재미를 붙이는 이런 중독을 시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학 정서 생각한다고 긍정적 피드백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방에 훅 가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좌절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재능이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이 만만치가 않게 되면 나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였구나 생각하면서 한 번에 수학 정서가 훅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싫어하고 수학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너무 긍정적 피드백만 하면 안 되고요. 긍정적 피드백도 하지만 적당하게 현실적 피드백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병행을 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도전 과제들을 주면서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고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공과 성취를 느끼는, 자, 이것들을 반복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안 풀려서 좌절도 하고 실패도 겪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그걸 극복해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느껴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 수학에 대해서 이런 믿음이 생기죠. 수학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공부를 계속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극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즐기게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수학 공부 어렵네? 난이도 높은 책을 푸니까 너무 힘들구나.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버텨내면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 피드백, 쉬운 것만 풀려나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피드백도 하고 현실적인 아이의 상황,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알려주면서 적절한 도전 과제들을 하고, 아이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그런 성취의 경험들,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맛보게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이런 정체기를 겪다가 한 번에 올라가고 또 정체기를 겪다가 한 번에 올라가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이런 정체기, 실력이 늘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그런 상태들을 가졌다가 여기서 극복해서 한 번에 실력이 느는 상태를 경험하고 다시 이런 좌절의 시기를 겪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험들을 가져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쉬운 것만 풀리면 되죠. 근데 영원히 쉬운 것만 풀릴 수 있나요? 초등학교는 단원평가도 쉽고 그래서 쉬운 것만 풀릴 수 있지만 중학교,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를 가면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훅 좌절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식으로 적절한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힘들어하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또 도전 과제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수학이라는 과목만 거의 유일하게 정보나 어떤 지식의 구입과 관련이 없는 생각하는 힘, 정보나 지식을 자기가 응용해서 다룰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 거의 유일하게 수학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여타의 과목과 다르게 단순하게 정보나 지식을 주입하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목이다. 그래서 너가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지고 이런 게 앞으로 AI, 인공지능, 뭐 이런 미래사, 양자 컴퓨터, 이런 사회를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험 결과나 그런 부분에 착목해서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수학을 공부하면 생각하는 사고력, 능력이 키워진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어떤 성과나 결과에만 너무 집착을 해서 시험을 못 보면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 이러면서 수학에 대한 정서가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점수나 등급에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등급은 한정이 돼 있잖아. 예를 들면 수능 1등급 몇 프로입니까? 4%예요. 그러니까 4% 안에 못 드는 애들이 96%입니다. 그럼 1등급 못 받은 아이들은 다 수학에 대한 정서도 나쁘고 좌절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는 목적을 1등급을 받는 거를 목표, 혹은 점수를 잘 받는 걸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지 말고, 수학은 너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특히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각하는 능력,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유일한 과목이다, 과목 중에서. 그래서 네가 수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등급이나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사고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일상에서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서 성취를 계속하는 느낌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꼭 어떤 시험 점수나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수학을 하루에 1시간만 공부했는데 수학을 뭐 1시간 30분씩 늘렸다. 자, 그래 30분씩 더 공부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성공했다. 자, 이러면 어떤 성취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거죠. 자, 그게 뭐 선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먹고 싶은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심화 문제 같은 거를 푸는데 한 단원을 푸는 이런 목적으로 잡지 말고 세 문제를 푸는 거를 목적으로 잡아서 내가 오늘 하루 심화 문제를 세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성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작은 목표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시려면 이런 식의 작은 목표들을 많이 만드는 거야. 하루 단위로도 만들고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도 만들어서 뭐 아이들이 문제집 한 권을 끝내면 이것도 성취지만 이거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작은 미션들을 만들어주는 것들도 중요하죠. 미션들을 성공하면서 나는 수학 공부를 잘해내고 있구나, 잘해가고 있구나라는 긍정적 피드백을 자주 받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오늘은 수학 정서 관련해서 수학 정서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게 1등급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등급은 어차피 4%밖에 못 받거든요, 수능에서. 그럼 4% 못 받은 96%는 수학에 대한 정서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수학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과목이다. 거의 유일하게 사고력을 높이는 과목이고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다. 그래서 수학을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좌절과 실패를 가질 수 있는 적절한 도전 과제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이런 실패와 좌절, 성공과 성취를 반복적으로 맛보게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아이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은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너무 먼 목표 말고 작은 목표들로 잘게 미션들을 나눠서 아이들이 과정 속에서 하나씩 자기가 잘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